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교재 2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홀로 소송 계속 하시면서 소가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결이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228페이지에 소의 종결, 상소, 재심 절차 뭐 이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책에 없는 내용까지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 간 쌍방이 주장하고 또 입증하고 이런 거를 마치게 되면요, 재판부의 판사님이 양 당사자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요, 이제 끝내도 되겠냐, 더 제출할 증거가 있느냐, 입증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없다고 그러면, 양쪽 다 없다 그러면요, 이제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자료나 주장, 입증 자료 이런 것들을 더 받지 않고요, 이제 선고를 하기 위해서 종결합니다. 변론을 종결합니다. 이러한 종결한다 하고 나면요, 새로운 주장이나 또 새로운 증거물이 제출할 수가 없이 변론 길 더 이상 잡지 않고 종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고는 예를 들어서 2주 후인 뭐 3월 며칠 날 몇 시에 선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선고일에, 판결 선고기일에는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 안 하고요, 나의 사건 검색에서 또 보셔도 되고요. 전자소송 하시는 분들은 원고 승, 뭐 이런 원고 패, 뭐 이런 내용들이 문자로도 옵니다. 또 이메일로도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자소송 하시는 분은 그렇게 올 수 있고요. 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보면 재판이 예를 들어서 선고가 한 10시다 그러면 한 11시 안에, 1시간 안에는 거의 올라옵니다. 또 그런데도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나는 변론을 진행하고 싶다, 추가로 뭐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 서류들이 있다 그러면은 변론을 좀 재개해 달라는 이러한 취지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이면요, 다시 변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결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출할 주장이라든가 또 추가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변론 재개 신청을 통해 가지고 다시 변론을 열어 가지고 변론을 종결한 사건까지도 다시 이렇게 변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변론 종결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변론 재개, 판결 선고 전에 심리의 미진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는 절차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판결하는데 선고에 가셔도요, 뭐 오지 말라고 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뭐 경험상도 그렇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도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주문을 낭독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요, 원고 승, 뭐 원고 패,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지, 판결문을 그날 준다든가, 뭐 왜 뭐 주문이라 그러죠. 판결서에 있는 주문을 뭐 읽거나 판결문을 읽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원고 승, 사건 번호 얘기하고요, 원고 패, 뭐 이런 정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판결 선고 기일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결이 선고가 되면 판결문이 이제 늦어도 한 3주 안에는 원고 피고가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판결문을 받아보면요, 주문이 결국은 청구 취지, 내가 원고인 내가 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에
청구 취지가 주문입니다. 결국 그 주문을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고가 만약에 패소했어요. 그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뭐 이런 정도로 쓸 거고요. 청구 취지는 원고가 소장에 뭐 어떤 내용, 재판을 구하는 이러한 그 인용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쓰는 건데, 우리가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유 부분이 있습니다. 주문이 있고 이유 부분이 있는데, 이유 부분은 결국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자세히 보면 기초사실, 판단,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원피고 간에 이렇게 그 주장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써놓고 있고요. 판단을 보시면은 법률 내지는 판례의 내용을 적용해서 어느 쪽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지 판단한 이 근거, 법률이라든가 판례를 좀 적어 놓습니다. 결론은 결국 그 소송의 결론을 그냥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니까 누구나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판결서의 이유 부분은 크게 기초사실하고 판단하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나홀로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송달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판결문을 뭐 경정하는 이런 내용들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받았는데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판결문의 경정 신청을 하셔야 돼요. 판결의 경정 절차, 여기 보시는 228페이지의 판결의 경정 절차에 보면 판결에 뭐 잘못된 계산이 나온다든가 기재가 잘못되든가 이름이 바뀌었다든가 오타가 나오는 이런 그 내용들, 주소가 좀 다르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판결 경정 결정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출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 법원의 뭐 어떤 그 가합 공유분할 청구 사건의 판결문 중 피고의 이름이 오자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정해 달라는 결정을 구하는 판결 경정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 뭐 초본을 낸다든가 판결문 정본을 내 가지고 정본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내 주민등록 초본 보면 내 이름은 이렇다, 잘못된 것이다, 좀 바꿔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그 판결문 경정 신청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항소라든가 상고 같은 상소를 할 수 있는 거죠. 1심에서 지면 항소, 2심에서 지면 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항소 상고를 결국은 두 개를 다 통칭해서요, 상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렇게 항소를 해야 된다. 이거는 1심에 졌을 때 2심 고등법원으로 하는 게 항소, 항소장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우리 교재에 쭉 있는 거예요. 상고가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내용들이 바로 상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고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다 해도 우리나라는 3심 제도이기 때문에 1심, 2심, 3심 끝나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지면 항소, 2심에서 지면 상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고장, 뭐 항소장 뭐 이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그 항소, 상고, 상고 제기하는 방법 교재에 쭉 있는 내용인데, 이건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러한 그 내용들 이제 강제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재 235페이지까지 이제 끝내는 건데, 뭐 소가를 개성한다든가 소송 비용 확정 신청하는 내용들, 또 소송에서 지거나 이기거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내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신청해가지고 그 받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그 소송 비용을 받아내지 않으면요, 법원에서 이렇게 저절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는 소송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소송비용을 이겨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려고 그래도 이것도 역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변론 하러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서류 심사로 해서 끝나는 거고요. 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또 출석 여비, 교통비, 식대, 일당, 또 감정료, 증인여비, 뭐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그 집행비용 확정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소송 비용을 받았는데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그걸 갖고 바로 경매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돈을 달라고 이렇게 경매를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압류에 관련된 내용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얘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실제 부동산 그 지분 경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렇게 하는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그 소송 비용을 쉽게 계산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면 소송 비용 자동 계산이라는 홈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소송 비용 자동 계산 란에 들어가면 인지라든가 송달료를 여러분들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기로 이렇게 안 해도 원고가 몇 명인지 피고가 몇 명인지 소가가 얼마인지 이렇게만 넣으면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이용해서 건물 소가도 계산할 수 있고요. 또 그때 필요한 서류들이 이제 뭐 소가 계산하려 그러면, 특히나 그 건물에 관한 소가를 계산하려 그러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나온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넣는 거고요. 소송비용 자동 계산을 통해 가지고요, 건물 소가 산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라 그래서 위구용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나홀로 소송에 대한 이제 연재가 끝나고요. 이제 강제 집행에 대한 이제 책이 있는데, 책의 이 교재에 다음부터는 요 페이지 236페이지 강제 집행에 대한 내용부터 계속 공부해 나갈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그 토지 개발업자 대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또 송달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앞으로 그 지분 경매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어떤 이러한 그 법률 지식을 안고서 가야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요 밴드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예요. 두 분만 더 들어오시면 이제 500명 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 뭐 지분경매 이렇게 치시면요, 이렇게 노란 요런 그 책 표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입해 가지고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3월 달에 3월 26일 날에 특강이 있습니다. 3월 26일 날 여기 잘 보시면요,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회비는 5만 원이고요. 여기 그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공유지분에 대한 후순위 투자기술, 또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 또 이러한 그 보존처분에 관련된 내용, 아울러 소송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립니다. 이해관계인 되는 법, 또 채권 양수도 기술, 질권 투자, 이러한 내용들의 그 특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분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 26일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주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6개월 과정으로요. 아까 그 동일한 장소에요. 거기서 6개월 과정 실전반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 동영상 과정 등록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똑같은 실전반 오프라인에서 하는 똑같은 게 동영상으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되면 올라오거든요.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계속 참석할 수 없는 지방에 계시거나 직장 일 때문에 이렇게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여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또 지분경매 멘토와 저녁을 함께 하는 이러한 그 공부 방법이 있어요. 또 지분경매 해법 1, 2 온라인 과정 신청하는 2개월 신청 과정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 온라인 동영 과정 신청하는 이 내용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잠깐 어디 있는지를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보였는데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지분경매법 1 동영상 온라인 과정 2개월 과정이 있는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쭉 수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게 25만원입니다. 18만원에 할인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지분경매 그 CD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 음성 파일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지분경매 해법, 기본을 공부하시는 금융기법을 접목한 투자기법, 이러한 그 부실채권 나홀로 소송, 이러한 것 금융기법들을 음성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밴드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보존 처분에 관련된 내용, 가압류, 가처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제 나홀로 소송의 전반적인 이제 맥을 좀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홀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분 경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솔루션들을 공부하신 겁니다. 자, 휴일 동안 여러분들 그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지분경매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